유형, 그 다음에 실기 시험에서 회사에서 원하는 점수가 아니면은 탈락한 꿀팁도 마지막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일본에서 승무원으로 살아가는 이야기 나라라 태주기의 태주기입니다. 요새 코로나 사태 때문에 비행을 쉬고 있지만 그래도 오랜만에 한번 승무원 관련 컨텐츠를 찍어봤습니다. 오늘은 승무원 면접 합격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훈련 과정에서 안타깝게 탈락하게 되는 경우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승무원 면접에 합격해서 처음 3개월 동안은 승무원 훈련생으로 있었습니다. 그 이후에 훈련을 마치고 비로소 승무원으로서 발령받게 되었습니다. 또 이제 한국의 경우에는 어떤 항공사는 3개월 동안 훈련을 한다고 하고 어떤 항공사는 한 달이면 끝난다고 합니다. 이처럼 각 나라마다 아니면 각 항공사마다 조금씩은 다르기 때문에 승준생 여러분들이라면 그냥 참고하는 정도로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지금부터 말하는 탈락 유형은 제가 일하고 있는 에어아시아 그룹을 포함해서 제가 속해 있는 에어아시아 재팬의 탈락 사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탈락 유형을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필기 탈락 유형, 그 다음에 실기 탈락 유형, 그 다음에 실무 탈락 유형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번 영상에서는 필기 탈락 유형을 중점으로 다뤄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꿀팁도 마지막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통은 이제 승무원 훈련생으로 입사를 하게 되면은 처음에 한 달 남짓한 기간 동안에는 약간 학원처럼 운영됩니다. 승무원 필기 시험을 위한 학원처럼 시간표도 있고요. 그 다음에 기말고사, 중간고사 이런 것도 있습니다. 조금 과장되게 이야기하자면은 진짜 백과사전만한 이만한 책이 있습니다. 이 책에는 안전과 서비스에 관련된 승무원 매뉴얼이라고 보시면 되세요. 이거를 모조리 외우셔야 합니다. 그래서 수업 시간 동안 매뉴얼에 관련된 공부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시험을 보게 되는데 그 시험에서 회사에서 원하는 점수가 아니면은 탈락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어떤 걸 배우고 또 어떤 문제들이 나오는지 간단한 예를 들어 드릴게요. 시험에는 객관식도 있고 주관식도 있는데 제가 예를 들어서 객관식, 주관식 한 문제씩 한번 출제를 해볼게요. 그럼 객관식으로 가서 문제를 내볼게요. 여러분도 한번 맞춰보세요. 기내에서 카트로 서비스하고 있는데 산소 마스크가 갑자기 떨어졌습니다. 그랬을 때 승무원이 바로 취해야 될 행동은 무엇인가? 1번, 카트를 재빨리 갤리에 수납한다. 2번, 제일 가까운 비어있는 좌석에 앉아서 벨트를 착용한다. 3번, 제일 가까운 곳에 산소 마스크를 착용한다. 4번, 승객들에게 산소 마스크를 착용하도록 지시한다. 네, 여러분들 이거 정답이 뭘 것 같아요? I never made it, but I know what it takes. I'm motivated by a mix of emotion. Got my statement, and 정답은 3번입니다. 간단하게 이유를 설명해 드리자면은 기내에서 산소 마스크가 떨어졌다는 것은 기내에 산소가 부족하다는 뜻이겠죠. 근데 승무원은 끝까지 손님분들의 안전을 지켜야 되는 안전 요원인데 승무원이 먼저 산소 부족으로 인해서 의식을 잃으면 안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재빨리 가까운 산소 마스크를 착용해 주는 게 정답이 됩니다. 네, 그러면 주관식도 한번 내볼게요. 기내에서 화재 발생 시 승무원이 조종사에게 보고해야 될 항목 5가지. 네, 이런 문제도 있는데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정답은 화재 발생 원인, 화재 발생 장소, 화재의 크기, 그 다음에 승무원들의 소방 활동의 진행 상황, 5번째는 승객분들의 반응입니다. 네, 주관식 같은 경우에는 대충 이런 문제들이 출제되는데 정말 그 수업 중에서 배우신 내용을 토대로 상식적으로 생각하시면 쉽게 정답을 쓰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것 외에도 비상용 장비에 관한 문제라든지 아니면은 긴급 탈출 시의 대처법, 또 기내에서 환자 발생 시의 대처법이라든지 항공법에 의거해서 이제 승객분들에게 지시를 했는데 그 지시를 따르지 않는 승객에 대한 대처법 등등을 포함해서 정말 방대한 범위에서 많은 문제들이 출제됩니다. 그래서 이제 파이널 이그잼 같은 경우에는 문제가 한 40문제 정도 출제됩니다. 정말로 공부를 열심히 하셨다면은 걱정하실 만큼 막 크게 어렵지는 않아요, 솔직히. 제가 통과했으니까 여러분들도 반드시 통과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정말 간혹 가다가 정말 안타깝게도 탈락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탈락 안 하기 위한 꿀팁을 한 가지 드릴게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드리는 꿀팁은 잠잘 시간을 줄여서라도 정말 열심히 공부하셔서 매뉴얼을 통째로 암기하시면 됩니다. 네, 그러면은 오늘 영상 여기까지. 이 뭔 개소리야!
네, 이건 장난이었고 정말로 꿀팁을 드릴게요. 어이가 없네. 제가 경험한 바로도 그렇고 다른 항공사에서 일하고 있는 제 지인을 통해서도 들은 얘기긴 한데 각 항공사마다 그 시험 족보라는 게 있습니다. 물론 이 족보라는 게 공식적인 게 아니고 각 항공사의 승무원들 사이에서 암암리에 그러면은 그 족보를 손에 넣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궁금하신 분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본인 스스로가 선배들이랑 친해져서 족보를 손에 넣는 방법이 있고요. 아니면 자기 동기 중에서 선배랑 친한 동기가 있다면 그 동기가 선배들로부터 족보를 받았을 확률이 큽니다. 아니면은 이제 선배들 중에서 지인이 있는 동기를 공략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하시면은 정말 손쉽게 족보를 손에 넣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여기서 주의해야 될 점은 그 문제를 출제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승무원 교관이라고 하시죠. 교관분들도 이 족보가 어느 정도 있다는 걸 파악하고 계세요. 그래서 시험 문제가 족보처럼 나오지가 않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 족보에 없는 내용을 불시에 시험 문제로 출제할 때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인 스스로 정말 공부를 열심히 하시고 족보는 그냥 약간 참고용으로 이런 문제가 나오는구나 라는 정도의 참고용으로 사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 동영상 여기까지 찍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하신 점이나 원하시는 컨텐츠 있으시면 댓글에 남겨주세요. 그리고 좋아요랑 구독 꼭 잊지 말고 눌러주세요. 그러면 안녕.